안녕하세요. 설명이 짱이에요. 약짱TV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 원료와 개별 인정형 원료가 있는데요. 전부 다 설명하려면 1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모자라니까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인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원료 67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핵심 포인트만 짚어서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삼과 홍삼입니다. 홍삼은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주의사항 및 부작용이 뭐냐면은 당뇨약을 드시거나 혈액순환 관련된 항응고제를 드시는 경우에 당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럽다든지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피가 안 멈춰서 출혈이 코피나 피부에 멍이 드는 것 같은 출혈이 부작용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삼 같은 경우를 드실 때 혹시 당뇨약을 먹고 있거나 혈액순환 관련된 약을 내과에서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혹시나 출혈이 생기지 않는지, 혹시나 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이 생기지 않는지 부작용을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차 추출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 추출물은 다이어트 제품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커피를 또 먹거나 아니면 고카페인 음료를 또 먹거나 그런 경우에는 불안, 초조, 불면 등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 녹차 추출물에 카페인이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높다라고 나온 경우, 이렇게 간이 별로 안 좋으신 분, 간염이 있으신 분, 이렇게 간이 별로 안 좋으신 분의 경우에는 녹차 추출물이 간에 해가 될 수가 있다. 그 정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물론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간에 별로 무리가 안 갑니다. 아주 녹차 추출물을 고용량으로 먹거나 너무 장기간 동안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간이 안 좋으신 분은 간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 그 정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알로에 전입. 알로에 전입은 다이어트 제품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그 변비약의 성분하고 비슷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화,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위장관, 약간의 그 위장을 자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속이 민감한 사람들, 평소에 위장약을 많이 먹고 있던 사람들은 위장이 좀 부대낄 수가 있다. 자극이 심할 수가 있다. 그 정도 부작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 추출물, 프로폴리스는 크게 부작용은 없는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꿀벌이 이렇게 채집을 해가지고 벌집에 모아놓은 게 프로폴리스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물질이 혹시나 있을 수가 있어서 간혹 가다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그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감소에 되게 좋은데 와파린이라고 해서 그 혈액순환, 항응고제 이런 거를 드시는 분의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혈이나 이 혈액응고, 피가 굳는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와파린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와파린만 아니면 괜찮은데 어떤 약을 먹는 경우에는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정도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대도 이소플라본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뼈에 도움이 되냐면은 여성 호르몬,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은 여성암,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같은 여성암 가족력이 있거나 여성암에 걸렸던 적이 있거나 여성암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은 더욱더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도 이소플라본 이렇게 부작용을 기억해 주시고요. 은행잎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혈액순환도 많이 원활하게 해주고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그런데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수술 전후에는 드시면 안 되고요.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도 먹으면 안 좋고요.
그리고 혈액순환 관련된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의 경우에는 작용이 너무 심화돼서 출혈, 코피, 피부에 멍드름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주치의한테 병원에서 혈액순환 관련된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한테 상담을 하고 은행잎제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약국에서 약사한테도 상담을 하시면 좋습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요거는 다른 말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메가3의 일단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산패주의입니다. 오메가3는 보관을 할 때 좀 요즘처럼 여름에 뜨거운 곳에 보관을 하거나 날씨가 덥거나 이러면은 잘 상합니다. 생선이 잘 상하는 것처럼 생선 기름인 오메가3가 잘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 보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잘 상한다가 부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장관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트림, 비린내 나는 트림, 그 다음에 복부 팽만, 소화불량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3는 식사하고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위장이 너무 튼튼하신 분, 나는 오메가3를 먹어도 전혀 위장에 불편한 것을 전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아무 때나 드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워낙 위장이 튼튼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위장이 민감하신 분, 위장이 별로 안 좋으신 분, 그런 분들은 오메가3로 조금 더 위장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거북하고 더부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식사하고 바로 먹으면 조금 낫다, 그런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전이나 저녁에 먹으면 조금 더 낫습니다. 부작용이 조금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고요. 레시틴, 레시틴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피 쪽에, 피에, 혈액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대두의 난황 계란 노른자에서 이거를 추출을 하기 때문에 계란 알레르기나 아니면 콩 알레르기, 대두 콩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좀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 정도.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는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식물 스테롤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 스테롤 성분이 또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베타카로틴, 비타민 A죠. 눈에 좋은 비타민 A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콜레스테롤은 좋은데 비타민 A인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을 더 먹어야죠.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은 눈 영양제를 더 먹어야 됩니다. 공액리놀레산 CLA라고 하는 성분은 다이어트 보조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CLA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위장 부작용입니다. 먹으니까 속이 불편해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소화, 역류와 임산부, 수유부 드시면은 별로 안 좋고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제품에 많이 들어가 있고 다이어트 제품으로 인기가 아주 많은 그런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다이어트 제품이기 때문에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별로 섭취를 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먹고 간 기능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간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이 있는데,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도 과량으로 먹었을 때 간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간이 안 좋으신 분, 간 수치가 높으신 분, 간염이 있으신 분, 비형 간염 같은 그런 경우에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간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용량으로, 적절한 용량으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드실 경우에는 간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일부 간에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루테인, 눈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죠. 루테인은 너무 과량으로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피부가 황색, 노랗거나 오렌지색으로 약간 변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테인이라는 것 자체가 색소예요. 노란색, 주황색 색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피부도 약간 그런 색이 변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눈에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요즘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헤마토코코스 추출물이라고 해서 아스타잔틴, 참 좋습니다. 이 아스타잔틴이 항산화 기능도 하고 눈의 피로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많이 과량으로 섭취했을 경우에 피부가 황색으로, 주황색으로, 오렌지색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스타잔틴도 약간 불구스름한 색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소를 많이 먹으니까 우리 몸도 이 색소 때문에 약간 주황색, 황색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소팔메토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죠. 소팔메토 다들 아시죠? 메스꺼움이나 소화불량, 위장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별로 부작용은 없는데 좀 속이 불편할 수는 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속이 불편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 기억을 해주시고, 포스파테딜세린이라고 해서 기억력, 인지기능 개선, 기억력 쪽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임산부 수입이 별로 안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장관 부작용, 위장장애, 그리고 좀 민감하신 분은 설사를 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설사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게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개선이 이게 불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지니까 잠이 안 자나요? 머리가 생생해지니까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불면이 부작용으로 생겼을 경우에는 저녁에 먹으면 안 되죠. 아침에만 드시고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별로 관절에 좋죠. 관절에 좋은데 알레르기, 게나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왜냐하면 거기서 이 글루코사민을 뽑아왔기 때문에 게나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막 피부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고, 구화검 가수분해물, 콜레스테롤이나 식후 혈당 감소에, 그러니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구화검입니다. 그런데 약간 식이섬유 같은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다른 건강기능식품, 식이섬유에 해당이 되는 제품들은 이 건강기능식품, 식이섬유 건강기능식품만 먹고 물을 조금 먹으면은 장에서 이게 장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에 복통이라든지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먹어야지, 물을 많이 먹어야지, 물을 한 컵 가득 먹어야지 부작용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식이섬유 제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고요. 키토산도 체중 감소나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전에 글루코사민과 마찬가지로 알레르기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나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라고 하죠. 유산균 아주 많이 드시고 계시고, 유산균의 프로바이오틱스의 부작용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산균은 유익균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좋은 균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균인데, 이 좋은 균도 때로는 우리 몸에 해를 줄 수가 있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을 하냐?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신 분, 큰 수술을 했거나 몸이 너무 허약해서 병중, 병후, 체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으신 분, 현재 질병으로 몸이 아주 쇠약하신 분, 그런 분들이 유산균을 과도하게 먹을 경우에 그 좋은 유산균이 우리 몸을 공격해서, 그래서 염증이나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냥 정상인 사람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도 뭐 면역 쪽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너무 체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면역력이 너무 약화되어 있거나 큰 병을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장기 이식 수술을 해서 현재 약으로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신 분은 이 유산균 때문에 몸에 감염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통 사람은 괜찮습니다.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 기억해 주시고, 이 프로바이오틱스 일부 제품에는 그 장 운동, 변비에 도움이 되는 장 운동에 원활한 그런 보조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이 민감하신 분의 경우에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고 설사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다른 보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제품이 안 맞는 거죠. 네, 그 제품이 안 맞는 경우라고 제품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테아닌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기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 과다 섭취, 녹차, 홍차, 커피, 카페인 함유 음료 이런 것들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카페인 과다로 초조, 불안, 떨림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 소아, 수유부는 섭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라피노스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라피노스는 프로바이오틱스 말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일종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유산균의 먹이는 식이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시고 설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이 물론 유산균의 먹이라서 좋다 해가지고 아주 좋은 것처럼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 맞는 사람들은 먹고 설사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물론 설사 안 하고 아무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헬스 하시는 분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조적으로 운동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드시는 건데, 신장 기능에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고 물을 적게 먹고 탈수 상태이거나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운동을 신장이 무리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신장에 무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생각을 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런 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추출물이라고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데 알레르기, 그리고 피부색이 오렌지색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런 부작용 말씀드리고, 곤약감자 추출물,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런 것들 임산부나 수유부가 섭취를 하면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이 주로 무엇인가 봤더니 알레르기가 나타난다든지, 소아, 임산부, 수유부에게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다든지, 간에 부담이 될 수가 있다든지, 위장관, 위장운동에 부담이 될 수가 있다든지, 혈당이 당뇨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 혈액순환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참고로만 봐주시고, 자세한 맞춤형 개별 상담은 동네 병원이나 약국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